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 6월이 다가오자 올해도 어김없이 이곳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성한 백발에도 불구하고 절도 있는 경례 자세만큼은 그대로인 여전사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군인은 아니지. 여학생들과 여학교 교복 입고도 다 당한 거니까. 전쟁터에 뭐 구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힘이 쓰고 남자는 남자대로. 66년 전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폭풍에 휩싸인 그때 스스로 총을 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7살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도병들이 많이 왔어요. 너도 왔니? 나도 왔어. 뭐 이리고서든지 가는 거야. 그냥 계속. 그때는 젊잖아요. 17, 18. 무서운 걸 몰랐으니까. 풍전등화도 같은 조국의 운명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로지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싸운 무명의 여전사들. 이름 없이 역사 속에 묻힌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66년이 흐른 서울 한복판. 고려대 학군단 후보생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산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산악구보를 씩씩하게 완수해내는 여자 후보생. 그런가 하면 가천대 학군단에서는 군사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많은 남자 후보생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빛을 반짝이는 유일한 여자 후보생. 가천대 학군단 박혜린 후보생과 고려대 학군단 배지성 후보생. 충성! 충성! 소위로 임관했을 때 제가 과연 소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럴 때 느꼈던 여군으로서의 자존감이라던가 고민들을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여름 아주 뜻깊은 여정을 떠나기로 한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6.25 전쟁 시작 후 국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인 춘천 대첩. 개전 초 파죽지세로 남아하던 북한의 기세를 꺾어버린 대승의 순간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습니다. 이번 기념탑이 또 따로 있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상들 표정이 되게 비장해. 자세도 그러고.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의 혈투에서는 학생들도 큰 몫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남침 소식에 달려온 어린 학생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지 참전을 할 것 같아요. 평범한 학생들이 진짜 비범한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이었다면 과연 참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6.25 참전 학도병 기념탑에는 춘천 출신 학생 용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춘천 사범학교 출신 한 명이랑 춘천 고등학교 여학교 여기 있네. 5분. 총 509명 중 유난히 눈에 띄는 이름 바로 춘천여고 학생들입니다. 여고생들이면 고등학생들이 17, 18, 19이니까. 근데 진짜 많다, 그지? 이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궁금증을 안고 도착한 곳은 60여 년 전 그녀들이 다닌 학교 춘천여고입니다. 1934년에 개교한 춘천여고는 강원도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최초로 세워진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로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34년. 학교에 남아있는 사진 속 학생들의 모습은 참혹한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앳된 모습의 소녀들입니다.
이게 졸업대장입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앞에 거 먼저 봐볼까? 그러나 3년여간 이 땅에서 계속된 전쟁의 화마는 많은 기록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14회 여기에 있을 것 같으네요. 50년도에 전쟁이 나면서 그 피난을 갖고 52년도에 촌막교실로 개교를 다시 했습니다. 피난 기간에 아마 보관물이 다 불탔거나 분실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같아. 아니 따로 있네. 춘천여고 1학년 유흥래 씨 등 4명의 여학생은 7사단 정훈공작대에 배치돼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압록강 인근 초산까지 진격. 그토록 궁금했던 주인공을 드디어 만나는 순간 66년 전 군번도 없이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갈래머리 여고생과 대한민국 여군의 미래가 만났습니다. 아주 이쁜 사람들이네. 앉아요. 선배님 저희가 방송 선배님이시니까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배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안녕하십니까. 참전 당시 할머니의 나이는 겨우 17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점령당했던 서울을 탈환했고 할머니는 북진하던 제7사단을 따라 전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수색대하고 이제 선발대가 막 그러면서 들어가니까 다다다닥 들리기만 하고 포가 가끔씩 꽝꽝 떨어지고 더러 이제 지뢰가 터지는 게 이제 남은 거 있으면 지뢰도 터지고 우리도 가다가 지뢰가 터져서 한번 차가 이리고도 해서 그랬지만은 전쟁하고 이리고 할 새도 없어요. 그냥 북진하는 거야. 그냥 계속. 여기 양덕, 덕천, 희천, 개천, 굴모로 뭐 이렇게 파죽지세로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만 해도 전쟁은 곧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우리 군은 후퇴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포위를 뚫고 겨우 탈출한 할머니는 한 달을 걸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내려가시죠. 그럼요. 내려올 적에는 뭐 소로로 숨다시피 해서 나오는 거니까 비행기만 떴다면은 그냥 그 옥수수 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숨고 막 눈을 퍼붓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비행기만 안 뜨면 걷는 거야. 비행기만 안 뜨면은 밤이고 낮이고 그냥 하루 10리도 걷고 20리도 걷고 걸으면서도 잠이 와요. 자다가 돌부리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러고 또 그러고 근데 사흘 굶어도 죽진 않더라. 젊었을 때니까. 그날로부터 무려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구경도 보고 그 높은 여기 같은데. 여기. 전쟁이 시작된 지 석 달여 춘천을 점령했던 북한군을 몰아낸 국군은 너무도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학도의용군이 되어 전선으로 나서기 전 처음으로 모였던 집합장소. 여기요? 여기 여관이었고 거기 들어가는 구가 있는데 거기서 인기가 모여가지고서 들어가면은 거기 뭐라 그러나 복도 같이 생긴데 거기서도 모였었어. 한 5, 60년 됐고. 오직 조국을 위해 나섰던 길. 함께 출발했던 춘천여고 친구 중 2명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군번이 뭔 군번이에요. 그냥 그 807 부대라는 것만 알지. 학생들 군번 없어요. 군복도 안 입었었고. 위기의 국가는 어린 학생들의 도움마저 필요로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한 학도의용군은 약 2만 7천여 명. 후방이나 수복 지역에서 선무활동 및 공작활동을 펼친 이들까지 합하면 2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여자 학도의용군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2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녀들은 방송요원으로 활동하고 보상병들을 간호하며 때로는 총을 잡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전우들은 여자 학도의용군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학도병 때 사진이야, 요거에.
경주 안강전선에서 울산에 무전기 보급품 받으러 이제 갔을 때요. 17살의 나이로 참전한 왕성구 할아버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가 이제 야전병원 하나 있는데 거기 그 여학생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봤어. 그래서 어디냐 하니까 강릉 사범이다. 그때 막연하게 들은 거야. 강릉 학생들이 경주에서 또 무대기로 간 게 3사단 23년대로 그 학도병중대가 또 따로 포병중대로 따로 가고 여자 학도병은 또 있고 그 사격하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여자. 각 부대별로 그 학교 단위별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많이 그 군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어떤 데는 20명을 봤다. 또 어떤 데는 여학생들이 한 30명 뭐 이렇게 했다. 또 군부대 군 병원에서는 한 5, 60명을 학생들이 와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을 봤다. 이러한 그 이야기는 많은데 정확하게 통계를 낸다든가 집계하기는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뚜렷한 기록이 없어서 흉이라도 될까 두려워 알리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학도 의용군. 강원 서부 보훈지청에서는 이런 숨은 영웅들을 찾아내고 또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춘천여고 출신 학도 의용군은 총 9명. 군인들에 비해서 참전을 하셨다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가 학도병을 참전했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그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같이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그 참전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요. 무엇보다 어려우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정식 군인이 아니었던 할머니들의 참전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 증언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최근에 확인된 또 한 명의 학도 의용군. 남편 병간호에 연염이 없는 정기숙 할머니는 유흥의 할머니와 춘천여고 동기생입니다. 이 자료는 그때 이제 같이 참조하셨던 유흥의 선생님께서 어떻게 66년의 세월을 거슬러 써드린 거거든요. 17 소녀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다 집합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 운동장에 나갔더니 군부대에 있는 분이 한 두 분인가 방에 들어갔는데 고구마.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던 춘천여고 1학년 소녀는 제7사단과 함께 북진하며 정훈공작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6.25 사변 겪어본 사람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그 6.25 사변이 얼마나 비참했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국군이 수복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기뻐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아란 것 없이 그냥 참전한 거예요. 포화 속에 송두리째 몸을 내던진 젊은 그들. 남녀가 따로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 통념상으로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건 50년이니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더더군다나 군의 여성이 같이 참여해서 남자들하고 어깨를 겨루고 활동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전쟁은 많은 이들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저 농사 지으며 평범하게 살던 마을 청년들도 고향 땅을 지키고자 유격대란 이름 아래 총을 들었습니다. 군번도 계급도 없는 비정규 비밀부대.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함께했던 백발의 노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사후퇴 때 후퇴하면서 각 이 치안하던 사람들이 전부 섬으로 피가 나오면서 이 9월 부대가 조직이 됐어요. 옛날 싸우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줄곧 지내고 있습니다. 네. 황해도 운일군에 자리 잡은 9월산을 중심으로 맹위를 떨쳤던 9월 부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민간 자생 유격대로 2,500여 명에 달했던 부대원들 중에는 여성 유격대원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 번 받지 못했던 이들은 변변한 무기 지원은커녕 식량 보급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무기까지 직접 조달해가며 게릴라전을 펼치고 북한군과 싸웠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어디서 뭐 원조 받았게 뭐서 유엔군들한테 조금씩 원조 받아가지고 나한테 탄알도 모자라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는 우리가 뭐 입대하라서 전시라 입대해나와서 그냥 입대했는데 여기 육군들은 뭐 입대해가지고 저기 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훈련도 못 받고 그냥 나가지고 그냥 가서 싸맨 거예요. 뭐 별 그때 상황에는 막 한 거요. 부상당한 사람 옷 찢어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 여기 있죠. 그때 전투에서 후퇴하면서 이거 입었어요. 탄알 빼니까는 카빙총이야. 그 치열했던 전투 속 참혹했던 기억들조차 함께했기에 든든했던 전우들. 그리고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부대가 이들에게 6.25 전쟁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기습 공격, 상륙 작전 등 숱한 전투에서 수많은 적군을 사살하고 후방을 교란하는가 하면 적재 침투에 군사 정보를 빼내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운 9월 부대. 중요한 작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격대의 핵심 지휘부로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여성대원 이정숙.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유관방으로 들어오더니 그냥 발길들이 하면서 이놈의 새끼들 너희 선배들 대원들은 죽느라고 전쟁하는데 따라 나오라고. 당신 몸 안에 끼고 대원들한테 이것저것 다 하는데 역시 장군은 장군이구나. 여 대장님이 참 용감했어요. 아주 전진하는 데는 1등이야 1등. 9월산 여장군이란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이정숙. 어머니 여기 저기 계십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면 언제나 최선봉에 섰다는 그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 무장 치안대를 조직. 낫과 새수랑을 든 수십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북한군에 맞선 이정숙. 굉장히 큰 전투를 치러요. 저 인민군 정규군부대하고 전투를 치르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셨고 적진에 들어가서 많은 첩보 활동을 했던 거로 그렇게 확인이 돼요. 전쟁 기간 내내 계속된 이정숙의 이러한 활약상은 이게 제 아버님이 김종벽 대위가 직접 남긴 전투 기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름 없는 성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사하게 됐는데 16. 또한 전장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그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성 유격대원의 상징이 된 이정숙 여대장. 여대장 이정숙과 함께 그녀는 9월 부대를 지탱한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여장군이지만 하나의 생명체인데 내가 죽는 거를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군이 밀린다. 뒤에서 공포탄 빵빵 쏘면서 후퇴하면 내가 쏜다. 다 죽자. 그 승리를 그 전투 승리를 이끌었고 또 어린 소년명 같은 게 숨을 거두고 넘어 그거 부러워까지 울면서 그래요. 조국을 위해 그녀는 여자이기보다 전사이기를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유격대 무명용사들. 66년 전 서해를 지킨 숨은 공신도 이들이었습니다. 연평도 북쪽에 자리 잡은 섬 용매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울팩 부대. 제가 있어도 여기고 저희가 다 같이 나갈 때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 일일이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 근데 이 의무대원은 따라간다고 전투가 하나만 상륙작전. 북한 지역에 침투해 후방을 교란하거나 보급로 차단, 첩보 수집 등이 주 임무였던 울팩 부대. 절반 이상 다 죽었어 지금.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뭐 보통 얘기 물어볼 수도 없고 잊어먹은 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 이 전편도 놓고 이거 명단이가 있나? 여기 이명숙이. 아 여기 이렇게 의무대장하고 의무대원으로 해서. 아 지금 살아있다고. 어디 살아 계세요? 그 여기서 얼마 멀지 않다니까. 6.25 전쟁 당시 600여 명에 이르렀던 부대원 중에는 특히 전투 현장, 말 그대로 사선에서 활약한 여성 대원들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1951년 19살의 나이로 울팩 부대원이 된 이명숙 할머니. 혈압이 높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혈압약하고 다 섞어서 먹으는. 양호교사로 근무하던 할머니는 의무대원으로서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누볐습니다. 하루 종일 짱만 찾아다니죠. 징통으로 맞은 사람이 그냥 사람이 갈기갈기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포가 묻었으니까 내가 가서 그 시체를 다 손으로 주워서 한 대다 모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묻어줘야지 되니까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의 가족이 찾으면은 다행히 그 가족 그렇게 된 사람을 어디로 갖고 다니냐고. 못 갖고 다니지. 당시 여성 유격대원들의 주된 역할 중 하나였던 의무대원. 삶과 죽음이 오가는 생사의 기로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쳤던 기억은 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자꾸 쫓아오면 총을 쏘니까 끌고 다니다가 너무 출혈을 해가지고 죽지 않아. 내가 항생제 주사 놔주고 다 그랬는데 그 사람 살아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뭐 그 환경이라는 걸 뭐 이루 다 나는 살려야 된다는 게 의무잖아요. 여성 유격대원들의 활약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첩보활동. 심한 검문 검색을 받는 남자들에 비해 적진 침투가 용이했던 여학생이나 젊은 여성들은 적 지역에 생사를 걸고 들어가 군사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함께 싸우던 전우들이 묻혀있는 북녘 땅은 바로 눈앞에 있건만 60여 년이 지나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보이는데 왜 못 갈까 그래. 이렇게 다 보이는데 왜 못 가. 우리 아버지도 내가 할머니들에게 6.25 전쟁은 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그냥 이론적인 걸로 배워서 그냥 뭐 북한이 남침을 했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할머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후보생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비극적이고 참혹했던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에 힘입은 북한군의 공세에 자원에서 군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갔습니다. 여기 있다. 이로 인해 창설된 육군 여자의용군. 여자의용군 모집에 대한 반응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원래는 의용군이 500명을 뽑았는데 대구랑 부산 각각 거기서 500명을 넘어서 이제 1000명까지도 지원을 해서 합쳐서 이제 2000여 명 정도 지원을 했다고 지금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자의용군 지원 자격은 만 18세에서 25세까지의 미혼 여성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전체 여성의 2% 정도로 극소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여성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의식도 많이 끼어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계층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배출된 육군 최초의 여자 의용군. 합동사관 후보생 박혜린 선배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쭉! 충성. 더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군대 들어왔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5의 나이로 여자 의용군에 자원 입대해 보급 장교로 활약했던 이수덕 할머니. 초등학교 교사였던 1950년 25의 나이로 여자 의용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66년에 걸친 우리 여군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쟁기념관 여군실엔 이수덕 할머니를 비롯한 여자 의용군의 발자취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 옷이네. 아유 눈물 나온다. 요건 내가 일군 사람들 때 여기 다 왔던 거. 미군이 입던 옷을 줄여서 만든 여자 의용군 군복은 항상 소매를 걷어 입어야 할 정도로 컸고 모자는 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오잖아. 왜냐면은 우리는 살겠다고 군대 들어간 게 아니야.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도 같이 죽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일기생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 우리는 그러고 앉아서 이서 다 써놓고 언제 어디서 부르면은 그냥 목숨 걸고 나가기로. 우리 일기대는 다 이서 써놓고 있었어요. 1950년 9월 제1기 여자의용군 491명을 시작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4기에 걸쳐 배출된 여자의용군은 모두 1,058명. 이들은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받은 군인으로서 정훈부대는 물론 첩보부대, 보급부대 등 곳곳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의용군이라는 것은 정식 의무된 군인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용기를 내서 군에 들어온 사람들을 의용군이라고 하거든요. 구한말에 보면은 의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병하고 같은 개념의 군인이 의용군이거든요. 그런 의용군을 우리 여자 의용군이라고 했지 여군이라고 최초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조국의 운명 앞에 죽음을 각오했던 지원이었습니다. 저기 집회를 앉으니까 아내가 졸렸어. 수원여고 2학년이던 18살 때 여자의용군 제2기로 자원 입대한 이복순 할머니. 한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훈련을 마친 할머니는 강원도 정선 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제9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로 수없이 이동하던 당시 부대 기밀 서류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사단 CP라고요. 안심할 수 없어요. 저는 보초도 밤에요. 천막에서요. 보초 섰어요. 이삭과 천막에서요. 여자라고 안 봐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과장님이 저한테 술탄 2개를 허리에다 채워주셨어요. 수통하고 술탄. 그건 뭐냐 하면 하나는 족을 던지고 하나는 포를 안 잡고 술탄까지 차고 다녔어요.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들. 그때 전쟁터에서 입은 부상은 할머니를 평생 괴롭혀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떻게 해서 다치고 그런 것까지 다 기억나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휘몰아치는 시대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이춘자 할머니. 1950년 9월 26일 최초 여자의용군의 역사적인 수료식 현장. 그 대표 자리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일기생 500년 졸업식 할 때 내가 대표로서 답사에 있는 장면이라고.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훈련소 남아있더라고요. 엄격하게 선발된 여자의용군은 교육대에 입소해 3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훈련은 고됐고 상황은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데
이제 A, B, C, D 이제 A 중대, B 중대, C 중대가 있어가지고 A 중대는 칼빈청이고 B 중대는 M1이고 C 중대는 곤청이고 그랬어요. 그때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었어. 각계 전투 훈련, 실탄 사격과 전술 훈련에 이르기까지 남자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은 할머니는 이후 최전방을 누비며 숱한 전투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킨 이춘자 할머니.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데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부심 같죠. 여자들도 군대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위기에 처했을 때 여자들도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관 여사도 그런 좋은 일 하셨고 다 있었잖아요. 여자들도 남자 이상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원 입대한 여성들이 육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불리며 인천 상륙작전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해병대.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해병 탄생에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해병대의 여군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은 메가더 사령관의 지휘 아래 인천에 상륙해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꾸게 됩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 그런데 이 작전을 위해 제주도에서 진행됐던 해병대 모집에 자원한 126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에 있던 여자들도 비록 우리가 여자의 몸이지만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군들도 해병대 제4기로 지원을 했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억센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온 제주도. 이곳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해병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기라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1950년 여름 해병 제4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때 19살 철부지죠. 그때는 9월 1일 날인데 제식 훈련을 시키고 신체 검사를 하고 나더니 그 이튿날에 LST 타고 그냥 진해로 갔어요. 진해로 출발하기 하루 전인 1950년 8월 31일 입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총 1,500여 명의 해병 제4기생 중 126명의 여자. 최초로 여자 해병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에 이 네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이 불과 한 달 만에 제주도와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남한 대부분을 장악했던 당시 어린 여중생부터 미혼 여교사, 육지에서 제주도로 피난온 젊은 여성에 이르기까지 조국을 위한 마음 앞에 나이도 신분도 없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이력을 좀 담당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갔었구나. 참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우리 국민이면. 6.25 전쟁에 참전한 제주 출신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탑. 이 강길라. 아, 강길라 어머니. 고순덕이. 고순덕이. 여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해병인 할머니들의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맨 처음 16 동작부터 배웠어요. 배우고 총 나눠줘서 총 이게 사람보다 더 긴 거요. 그냥 끄으니까는 앞에 총하고 구보하고 또 수기 배웠고 또 수기뿐이 아니라 분대 사람 다치면은 그 분대를 이 머리까지 다 싸매고 들고 가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멋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세요. 126명. 진해의 해군 신병교육대에 도착하자마자 약 6주간의 훈련을 받은 여자 해병 126명은 신병교육 도중 모두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정량이도 주고. 정말 어려 보이네요. 홍정이도 주고. 그럼요, 16살인데. 기가 막히죠. 그때는 어렸으니까. 또 군대라는 게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것도 보내주니까 오는 거고 안 그래요. 명령대로 한 거죠. 여자 해병 자원자들의 최초 집결지였던 제주 여중. 옛날에 작았죠 학교가. 이렇게 멋있는 학교 또 와보면 좋겠네. 이게 다닌다. 이곳에서 긴 머리를 단발머리형으로 자르는 등 입대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자원 입대자들 중 대부분은 제주도 내 여자 중학생들. 해맑게 운동장을 뛰어노는 이 소녀들과 같은 나이에 할머니들은 학교 대신 전쟁터로 나섰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게 됐다. 모포까지 인민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한다. 전방 후방이 없다. 전쟁이 무서운지 뭔지 모르면서도 그럼 우리 나가야 될 거 아니? 그때는 군복을 입지 않았었어요. 진해 가서 옷 벗고 집에 싸 보내고 군복 그때부터는 아니, 배 탈 때부터. 이만한 거 쓰고 하여튼 LS 탈 때부터 군복도 큰 거 입고 모자 쓰고 그래서 교복 대신 군복으로 갈아입은 어린 소녀들에게는 자기 키만큼이나 큰 소총을 다루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 전의 소녀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훈련과 열악한 환경. 꽃다운 청춘들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해군 수송선에 몸을 실었던 제주항. 그때 그 어린 소녀들은 어느덧 모두 8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폭풍이 몰아치던 그때도 66년이 흐른 지금도 바다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는 게 두렵진 않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 진짜 참 생각하면 역사가 깊은데 우리가 한편은 행복하고 한편은 불쌍했죠. 그 어린 나이에. 또 갔다 와보니까 행복해요. 우리들은 대하늘 바다의 용사 주무공수 정신 가슴에 품고 태극기 휘날리며 국토 통일에 힘차게 진군하는 단군의 자손 나가자 서북으로 푸른 바다로 조국 건설 위하여 대한해병대.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전쟁으로 기록된 6.25 전쟁. 6.25 전쟁으로 많은 영웅이 등장했지만 그 뒤에는 이름 없이 싸운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가 6.25 첫 여자 학도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다가 이제 박이숙 할머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종합포지소고 할매대간 요즘 이렇게 돼서 한 도보로는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처음 만났던 장소가 여기 앞이.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요. 도로에서 만났죠. 도로에 전동차를 타고 가실 때 너무 이제 위험하게 운행을 하셔가지고 갓길로 이렇게 잘 가시면 되는데 중앙선을 잡고 오시고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가시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반복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사지도 붙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찮게 그 집을 한번 방문하게 됐었어요. 박이숙 할머니의 사연은 관할서 경찰관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6.25 전쟁 당시에 여자 학도병
이셨던 분들의 마음가짐을 저희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할머님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요 집입니다. 여기가 할머니 댁입니다. 네, 이게 할머니가 거주하시는 데죠. 할머니. 문이 잠겨 있고 할머니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 같은 전동 휠체어. 할머니 댁은 맞는 것 같은데 전동차에 먼지 쌓여 있는 것도 보이고 문도 잠겨 있는 거 보이고 또 우편물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오래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 방치된 듯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때마침 만난 마을 사람. 종종 들러 할머니를 돌봐주고 있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집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줄을 잡고 이제 부엌에 가고.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계시다는 박희숙 할머니. 빈 집안 곳곳에선 할머니의 외롭고 고단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합니다. 그런데 집 한쪽에서 발견한 할머니의 사진. 되게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좀 주변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이래서 네, 여기에 계실 때만큼은 그래도 좀 덜 외롭게 지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네요. 중학교 3학년 때 참전한 할머니는 군번도 계급도 없이 박중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이로 봐서는 상당히 대전에서 유복하게 그렇게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서 그래 사시는 것 같은데 전쟁을 치르면서 총상을 입고 어린 나이에 안 좋은 거를 많이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쟁이 끝나고 결혼을 괜찮은 집안에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 주인을 잃은 전동 휠체어만이 쓸쓸함을 더합니다. 박희숙 할머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16 어린 나이에 수많은 전투를 겪었다는 할머니. 참전 사실 확인서에는 전투 중 입은 총상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5사단이 11월 초에 철수를 하고 나니까 이 지역에 그 폐잔병을 소탕할 부대가 없었는데 12월 초 연말까지 이분이 작전을 했었는데 11사단이 그 부분이 이제 일치가 돼서 무장 해제시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백호부대 여대장님 관련해서 6.25 전쟁 당시에 그 참전하신 여성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참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수소문 끝에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다는 병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이곳에서 박희숙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여기 계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디 계시더래요? 지금 삼병동 303호에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남다른 인연을 맺은 임장호 경위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드디어 찾은 할머니의 병실. 생각보다 훨씬 수척한 할머니의 모습. 오늘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영화 왜 이래 되셨어? 그래? 가슴이 먹먹해 쉽게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성격 3월 지금 뭐 엄청 야위셨네요. 드시는 거 제대로 못 드시는지.
지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할머니는 의료진의 도움 없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보건병원에 계시다가 일로 이제 그 금년 2월 5일 날 이제 좀 그 욕창 같은 데 있고 또 식사도 잘 못 하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모시게 됐어요. 일로. 목소리가 이게 소리로 돼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요. 말씀하시는 할머니, 전쟁 나가셨잖아요. 전쟁에서 어떤 일 하셨어? 가셔서 뭐 하셨어요? 총 쐈어? 총 쏘셨어? 가셔서? 16 어린 나이에 손에 잡아야 했던 총. 오늘 낙동강 전투 얘기도 듣고 전쟁은 할머니에게 또 다른 아픔을 남겼습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그 기억조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곁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6.25 전쟁, 그 가운데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포화 속에 송두리째 몸을 내던진 꽃다운 그녀들이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